귀궁 두 번째 장 시작. 귀궁 첫 번째 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자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골랐던 듯하다가 이내 더욱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흐름으로 독자 혹은 청취자를 이끈다. 1화의 마지막 순간, 어쩌면 새로운 악귀의 등장으로 인한 충격적인 위기였을 수도 있고, 주인공들이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맞닥뜨린 반전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다음 이야기를 강력하게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 강렬했던 엔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장은 그 순간의 충격과 변화를 고스란히 안고 시작된다. 악신 강철과 인간 무녀 열이 운명의 실타래에 얽혀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한 두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1화 마지막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어쩌면 둘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얽매이게 했을 수도 있다. 2화 파트 1은 바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강철과 열이가 느끼는 심리적인 동요와 그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악신 강철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인간 세상에 거리를 두어왔다.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원한은 그를 고독하고 차가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 무녀 열이와의 첫 만남, 그리고 1화 마지막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의 내면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열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과의 접촉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2화 파트 1에서 강철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여전히 인간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나 혹은 아주 미약한 동요의 그림자가 스치기도 한다. 그는 여전히 압도적인 힘을 지닌 존재이지만 1화의 사건을 통해 그의 완벽한 고독에 금이 가고 인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암시한다. 그는 인간 세상에 혼돈을 관조하는 대신 이제 그 혼돈의 중심으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지만 그 발걸음에는 이전보다 뚜렷한 목적성이 느껴진다. 인간 무녀 열이 역시 1화 마지막 사건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악신 강철이라는 압도적인 존재와 마주했고 어쩌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거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무녀로서의 예민한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을 것이며 악귀들의 준동이 단순한 소요가 아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더욱 절감했을 것이다. 2화 파트 1에서 열이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고뇌와 결연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녀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민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진다. 강철이라는 위험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와의 만남은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었을 것이며 앞으로 자신의 퇴마 활동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임을 예감하게 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빛난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이 혼돈 속으로 걸어들어가 진실을 파헤치고 사람들을 지키려 한다. 2화 파트 1에서는 1화 마지막 사건의 여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예를 들어 1화 마지막에서 나타난 새로운 악귀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혹은 그 악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이 새로운 악귀는 이전의 귀신들보다 훨씬 강력하거나 교활하며 강철과 열이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악귀의 등장으로 인해 궁궐이나 도성의 특정 지역이 공포에 휩싸이거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된다. 어둠의 기운이 더욱 짙어지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강철과 열이가 더 이상 관망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야기의 배경 역시 1화 초반부의 아름다운 뒤에 숨겨진 어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둠이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한 풍경을 보여준다. 밤의 궁궐은 이전보다 훨씬 음산하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도성의 뒷골목이나 특정 장소 오래된 저택, 해가 등는 악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 달빛조차 희미하게 비추는 밤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 이러한 배경 묘사는 라디오북 청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야기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다. 어둠이 단순히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꿈틀거리며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2화 파트 1에서는 강철과 열이 외의 다른 주요 인물들, 특히 1화 마지막에 살짝 모습을 드러냈거나 언급된 빌런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대담하고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악귀와 손을 잡은 교활한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온 또 다른 강력한 악귀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강철과 열의를 방해하기 위한 함정을 파거나 혹은 자신들의 최종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이 거대한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들이 제시되며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한다. 이들의 존재는 강철과 여리에게 단순한 악귀 퇴치를 넘어선 복잡하고 위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한다. 동시에 강철과 여리의 조력자들 역시 2화 파트 1에서 자신의 역할을 시작한다. 1화에서 살짝 모습을 보였던 조력자들은 이제 강철이나 여리에게 접근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인다. 그들은 악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능력을 지녔거나 혹은 주인공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들일 수 있다. 그들의 등장은 강철과 여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면서도 그들 역시 이 위험한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진다. 조력자들은 주인공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2화 파트 1은 이렇게 1화 마지막 사건의 여파 속에서 변화된 주인공들의 심리, 더욱 강력해진 어둠의 위협,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빌런들과 조력자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며 귀궁 두 번째 장의 서막을 연다. 강철과 여리는 이제 더 이상 운명적인 만남의 여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 즉 어둠에 잠식당하는 세상을 목도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선택들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결정지을 것이다. 어쩌면 2화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철과 여리가 다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1화에서의 첫 만남과는 달리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분명히 인지하고 눈앞에 닥친 위협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대화가 오갈 수도 있고 혹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만을 교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만남은 1화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할 운명을 더욱 강하게 암시할 것이다. 귀국 이야기의 두 번째 장, 그 시작은 1화의 충격적인 엔딩에서 비롯된 혼돈과 변화, 그리고 주인공들이 그 혼돈 속에서 내딛는 첫걸음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독자 혹은 청취자를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다. 더욱 강력해진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주인공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